11월, 4월에만 꾸준하게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배는 되네요. 그죠? 다 똑같아요. 거의 모르는 나라가. 네. 11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갔죠. 11월에 오르면은 11월 말에 추가 매수하고 12월에 또 오르면 12월에 또 추가 매수할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구도주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손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2주 동안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퀀트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강황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어렵지 않나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작가님처럼 이게 퀀트 투자, 이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확신을 그렇죠. 가졌다신. 그러면 우선 이제 퀀트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도대체 퀀트 투자라는 게 뭔가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식당을 차려야 된다 하면은 이제 뭔가 레시피 같은 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미래에도 평생 요리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식당 갑자기 차려야 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막 요리를 해서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레시피를 어디선가 가져와 가지고 요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투자도 똑같거든요. 투자도 이미 검증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그 레시피와 똑같이 규칙 기반해서 투자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본인의 주관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규칙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퀀트 투자가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는데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은 투자를 정말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왜 사람이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하는가. 옛날에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었대요. 주식 전문가 2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주식을 찍게 하고 그 닭이랑 비교를 했대요. 수익률을. 닭은 꼬꼬대 가면서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간에는 닭이 2대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또 2명이 나오셨는데 이제 닭이 한 명한테 이겼고 나머지 한 명이랑은 얼추 비슷한 수익을 냈대요. 그래서 이제 4판을 했는데 이제 닭이 3승 1무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듣고 전문가 치고는 꽤 선방했네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치고는 꽤 잘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부분 주식 전문가들은 닭대가리보다 이제 더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은 심지어 그 전문가들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라미드를 그려보면은 위에 닭 전문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닭대가리보다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규칙 기반 투자를 해가지고 내 주관을 다 빼고 이미 있는 검증된 전략으로 하면은 그래도 거의 인간 레벨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닭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을 한 달 만에 1부 리그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투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피가 딱 있고 그거를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퀀트 투자는 가치 투자나 기술적 투자나 매크로보다 배우기가 훨씬 더 쉽고요. 룰이 딱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종목을 찾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제가 실습을 좀 이따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초보자도 전문가 못지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네. 퀀트 투자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 이걸 안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저희 채널에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도대체 얼마 벌었냐? 이거거든요. 너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때깔때깔 잘 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충분한 그 증거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돈을 잃은 게 2008년과 18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올해는 지금 제가 마이너스 3.1%인데 12월 말까지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작가님이 이 퀀트에 대해서 깨닫게 되신 계기가 뭐예요? 뭐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게 주식이랑 바둑밖에 없었는데 이제 경영학에서 바둑 논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주식 논문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논문을 몇 개 던져주시고서 야, 비슷하게 써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벌 수가 있고 그걸로 주가 지수를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 투자를 해봤죠. 왜냐면 그게 한마디로 레시피잖아요. 교수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해보니까 역시 돈이 되더라고요. 거기 나온 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퀀트 투자를 하시게 된 게 지금 한 몇 16년 됐죠. 16년. 네. 그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한 15%된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지수로 훨씬 능가하는 수익률. 집가 지수를 솔직히 그거는 아무리 못해도 못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근데 제가 사실 퀀트 투자를 잘 못했어요. 그 16년 동안에 심지어. 왜냐면 옛날에 제가 쓴 전략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아는 전략보다는 좀 떨어지니까요, 그 레벨이. 예. 그러니까 작가님 그 옛날에 쓰셨던 거는 약간 좀 올드 버전. 그렇죠, 올드 버전. 네, 근데 지금 뉴 버전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퀀트가 뭔지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뭐 퀀트 얘기하실 때 그 항상 그 MDD 그리고 뭐 손실을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MDD라는 개념이 뭐예요? MDD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최고점에 사가지고 최저점에 팔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손해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코스피 지수가 생긴 게 1980년이거든요. 그때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얼마죠? 2,300원저리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40여 년 동안에 23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94년에 코스피가 한 1,100이었고 98년 IMF 때 26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75%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에 계속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최대 손실이 75%. 요거를 MDD라고 합니다. 최대 손실. 이 MDD를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손실이 커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본전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조급함이 일단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이런 아름다운 속담이 하나 있죠. 잡술에 투자를 하고 물타기를 한 다음에 대주주가 된 후 상장 폐지 당했다. 대부분 개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개가 생겨가지고 신용도 끌고 이제 엄마 아빠를 돈 빌려가지고 다 꼬라박고 이제 인생을 말아먹는다.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이제 존버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10개 중에서 한 7개, 8개 주식은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 나머지 두세 번이 문제인데요. 걔네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도 탔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억이 있는데 처음에 3천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5천, 7천, 8천 막 넣어요. 1억이 다 들어가요, 여기.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좋아요. 근데 10개 중에서 7개, 8개는 돌아오는데 두세 개는 안 들어오고요. 그냥 골로 가버려요. 그럼 1억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두세 방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100%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첫 번 몇 번 하면은 뭐 두세 번 정도는 어떻게 다 올라오거든요. 휴, 그래, 역시 잘 됐다. 본전 만회했네. 라고 하는데 그 두세 번 안 오는 걔네들에서 전부가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물타기 해가지고 전보해가지고 뭐 대단히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람 심리상 제가 이제 10,000원을 사면은 이제 한 뭐 7,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전보 하다가 결국 10,000원쯤 팔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소위 그 전보 전략으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수익 몇 번 내다가 결국은 그 기차 와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그 적절한 그 손절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프로면 손절한다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거는 딱히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제가 전체를 주식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10에서 20% 언저리로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10%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매도한다.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설마 본전 회복을 못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그 마인드 자체가 썩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어찌어찌 본전 회복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차 언젠가 한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타가 설마 본전 회복을 못 하겠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거든요. 어제 또 20% 떨어졌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최고점 대비 지금 뭐 거의 80%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그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2020년 코로나 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셔서 물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물론 시장이 반등하면 걔네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반등을 해줄 건데요. 얘네들이 다시 다음 사이클에 그러니까 23년, 4년, 5년에 올 그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영영 원금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뭐 볼 수 있을 수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굳이 왜 다음 사이클에 주도주가 되지 못한 애들의 주식을 계속 갖고 가느냐. 어차피 돈을 벌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네이버 카카오로 돈 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보는 사람은 마크 미너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시장의 마법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하는 사람한테 계속 손절 얘기만 했대요. 손절 하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야 잠깐만 스톱. 뭐 좋은 얘기인데 너 혹시 딴 얘기 할 거는 없니? 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당연하지. 너 지금 시장의 마법사랑 인터뷰하는 거지. 시장의 루저랑 인터뷰하는 게 아니지 않니? 야 다 마법사들은 다 손절을 해서 마법사가 된 거야 이 인간아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루저가 되겠느냐? 네. 아니면 잠재적 마법사가 되겠느냐? 그거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사신 분들 대부분이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막 40, 50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손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한 2주 동안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거를 일단 팔아버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때 2주 후에 판단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되사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좀 다른 주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손절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손절을 하게 됐을 경우에 느껴지는 심리적인 고통이 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 그거를 혹시 이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하루에 한번 나는 원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사면은 이제 내가 잘난 거고 주식이 떨어지면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식을 살 때 얘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 다짐을 하고 한번 주식을 사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면은 거봐 역시 난 원숭이니까 당연히 떨어졌지 하고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네. 이번에는 운이 억세기 좋구만. 조만간 떨어질 때니까 두고 봐.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은 그럼 이제 이런 효과가 발생하죠. 떨어질 때는 조금만 잃게 되고 그 올라갈 때는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투자의 유일한 진리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지금 이게 뭐 거의 바닥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늘 가져오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네. 이게 그 11월, 4월과 5월, 10월은 주식 수익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납니다.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인데 그 오렌지색이 한국의 11월에서 4월에 투자했을 그 경우이고 그 파란색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지렁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그게 5월에서 10월 수익입니다. 이 보면은 재밌는 게 1995년에 우리가 1억이 있었으면 아마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1억을 5월, 10월에만 열심히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73%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1월, 4월에만 꾸준하게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뭐 그래도 거의 10배는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사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11월, 4월색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5월, 10월은 이제 지렁이를 그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중국. 중국은 이제 이게 이제 상해 지수고 윈터가 11월, 4월이고요. 그리고 썸머가 5월, 10월입니다. 중국에도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래 살았던 독일이고요. 11월, 4월 아주 우상향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5월, 10월은 또 보시다시피 지렁이를 그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있는 일본. 그 89년에 그 니케이가 거의 4만을 찍고 지금도 28,000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을 한 잃어버린 10년 정도로 축소하고 그 후엔 쫙 또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당연히 일본도 5월, 10월 투자는 매우 어리석었다. 다 똑같아요. 거의 모르는 나라가.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언제 있다? 지금 다음 주부터 11월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들어갔죠,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네. 국내 주식인가요? 해외 주식인가요? 지금 국내 한 75%, 미국 25%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말에 들어가서 11월에 오르면은 11월 말에 추가 매수하고 12월에 또 오르면 12월 말에 또 추가 매수할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안 오르고 이제 터지면은 손절할 거고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주식 뭔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거요? 네.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실습으로 넘어갑니다. 그 한국에 이 몹쓸 주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6대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요. 얘를 다 빼버리고요. 무조건 시가총액 하위 20%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수익이 45%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연봉이 45%면은 이제 그 원금이 2030배가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20년 만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그 누구나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